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롬 파월께서 또 경고를 했는데 경기 침체가 아주 길대요. 정한진 TV를 보다가 그 댓글 하나가 미국은 자국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한국은 수출 수입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개구리들아 이렇게 웃을 때가 아닌데 참. 우리나라는 이 지독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권 자체가 규제 일변도인데 뭘 더 말해요. 미친 정부라고 밖엔 더 할 말이 없네요.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 규제를 풀지 못하는 게 경제에 대해서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럴까요? 저는 사람들은 막시즘 일성 주체사상이 경전이죠. 유연성이 없는 거야. 그리고 혁명 정부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아주 공병 선생님 TV보다 어떤 분이 선물로 주신 그 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치에 무심하면 가장 저질의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알아들으실 수 있죠. 한상진 교수님의 마저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저도 웃기고 재밌는 얘기만 하고 싶은데 우리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만이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도 예술 문화만으로 꽉꽉 채워서 저희 전공이니까 문화를 확 꽃피워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운명을 좌우하니까 현대미술관에 갔는데 보여준 영상대로 꽃만 피었지 그 주변에는 너무 썰렁한 거예요. 반시장 정책이 무너지는 이 사회주의 실험, 공산주의 실험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예술 문화부터 무너지게 돼 있어요. 참, 이 부정 선거부터 확실하게 찍고 가야 돼요. 어쨌든 그 한상진 교수님의 그 조사에서 유독 대구 경북 시민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다고 한다. 기존 보수의 특성은 옅어지고 시민 협력을 우선하는 등 진보의 특성을 보인 것이다. 한 교수는 보수 진영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더 분석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확실한 건 과거까지 보수 성향이 강한 곳으로 평가받던 대구 경북이 달라질 정도로 정치 지형이 변화한다는 점이다.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분의 판단은 아주 명석하고 정확하시다는 그 평가로 유명하시대요. 대표적인 진보 진영을 평가되던 386 세대가 국가 권력 중심주의적인 모습을 보인 점도 주목할 사안으로 꼽는다. 그는 조사 결과를 보면 386 세대 집단이 가장 강한 보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부터 조금씩 나타나온 것으로 말했다. 반면 20대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 결과다. 한 교수는 20대가 오늘날의 정치 상황을 넓은 의미의 시민 집단과 뜻을 함께하며 국가 권력을 경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꼭 살펴봐야 할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럴 때 학자님께서 딱 가름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 자기만 옳다는 진보의 자기 확신이 문제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저도 같은 세대인데 이렇게 달라. 저 386 세대인데 젊은 20대 신보수 세력과도 저는 굉장히 시선이 같아요. 유연성의 문제겠죠. 한 교수는 최근 이런 변화의 흐름, 특히 진보 진영의 변화는 정치권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고 본다. 그가 봤을 때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란 등은 권력화 혹은 기득권화되는 진보 진영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례라고 한다. 한 교수는 한때 이를 두고 진보가 오히려 더 비민주로 치닫는다. 독선적이다. 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진보 진영의 자기 확신이 커지면서 이런 논란이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속 가능한 정치 모델이 되기 위해선 자기 확신에 따라 일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집단과 대화하며 상식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진보는 자기 확신이 강하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확신은 자신들이 옳다라는 생각이다. 이것이 강하니 독단적인 사고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를 멈출 수 있는 건 야당인데 그렇다고 야당이 여권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도 아니다.
권력을 쥔 여권의 독주는 불가피하다. 야당이 대응을 못하니까요. 지난 코로나19 설문조사에서 진보는 신천지 신도를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로 보는 경향이 보수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바 있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진보 정권, 넓게는 진보 진영의 성과가 빛나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해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남북 관계는 혼란을 거듭하고 일본의 교류는 막힌 지 오래다. 경제적 성과도 미미하다.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 터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현 정권의 코로나19 방역이 모범 사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채우지 못했던 자부심을 여기서 채워야 했다. 이를 방해하는 신천지는 진보 진영에선 재고의 대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이 또한 자기 확신이 작용하면서다. 소수 집단을 대변하는 진보의 특성은 사라졌다. 과거사 집착하며 퇴보만 하는 진보. 제목 마음에 든다. 퇴보만 하고 있어서 아주 우리는 숨막혀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정말 울고 싶을 정도였어. 이렇게 한 큐에 다 정리해 주시니까 너무나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확하게 볼 줄 아는 학자의 말씀이 더 이 세상을 정리정돈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영웅이 따로 없는 것 같아. 지금 최근 여권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함께 구속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함께 대한항공 858 폭파 사건 등 과거사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가 본래 의미는 있고 퇴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한 교수는 이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너무 고맙다. 눈물 것 같다. 과거 정부가 폭력을 휘두른 사태 등에 대해선 진상규명이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인권유린 여부와는 무관한 여야 고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을 다시 거론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정치적으로 띄우려는 시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여권에선 나름 근거를 갖고 과거사, 재조사 필요성을 거론한 것이겠지만 그 이전에 시민사회가 지켜야 할 헌법기관의 명예 등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너무 고맙다. 이 한상진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막가파시 깡패.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을 깡패당이라 부르고 이 미통당을 깡통당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 깡패당과 깡통당의 그 이야기를 또 한번 제가 3부에서 또 나름대로 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제 개인 사견과 그 다음에 정강용 그분이 하신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리뷰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저 의견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좋아요, 구독, 알람 꾹 눌러주세요. 더 열심히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386 세대면서 또 다른 신보수 세력과 그 우열결 속에서 브렉 집회를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좋아요, 구독, 알람 꾹 눌러주세요. 더 열심히 좋은 방송으로 또 준비하겠습니다. 시인, 사진작가, 종이비석이란 소설로 당선한 신현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신 분은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